감정을 외면하면 감정에 함몰된다. 나는 지금도 감정 다루는 것에 서투르지만 젊은 날의 세월은 감정을 모르는 채 감정의 굴레에서 뺑뺑이 돌며 살아왔다. 나의 생각의 습관대로 감정을 눌러버리고 이성적인 분별이 우선이었다. 생각의 습관대로 반복되는 현실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긴 터널 속 생활 같은 날들도 끝이 보일 것이라 여겼었다. 내 삶을 이해하려고 영성 모임에 참여하며 명상을 습관화하는 노력을 했지만 삶의 긍정적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협곡은 깊어만 가는 것 같았다. 가끔 한 곱이 넘겼구나 싶어 안주하고 있을 때 사건 사고가 이어져서 멘탈이 붕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이해한 부분은 미흡하고 이해 안 되는 현실에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는 초보 인생 같았다. 성장은 나선형을 타듯이 넓은 의식으로 성장하는 것이라 위안 삼으며 내게 보여지는 이정표를 따라 명상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려는 의지는 있었다. 2014년 즈음 내게도 강렬한 경험이 찾아왔다. 그동안 하늘에서 내 삶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명상했다면 그때는 내가 하늘이 된 것 같았다. 분명 일상생활은 그대로인데 아무런 저항감 없이 모든 것이 다 괜찮았다. 더 여한도 없을 것 같은 자유로운 느낌이 강렬했다. 가을 하늘 아래에 세상에 서 있는 것처럼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뭘 해도 괜찮고 뭘 안 해도 다 괜찮은 시간은 몇 달이 지속되지 않았다. 다시 구름에 가려진 그늘 속에 내 생활은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었다. 삶은 이전보다 더 예민해졌는지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다 괜찮음을 알았더라도 현실은 하루하루 삶이 전쟁 같았다. 이전까지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었다면 앞으로는 내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봐야 할 것 같았다. 자신에 대한 탐구 생활이 다시 새로운 정보를 찾으며 시작되었다. 습관적인 생각이 나의 언행을 지배하는 일상 중에 생각의 쳇바퀴 속도를 늦춰보았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의문을 갖는 습관을 들였다.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왜 이런 생각이 반복되는 걸까? 의문을 묻고 나면 언어로 표현되는 생각 이전에 불편한 느낌들이 있었다. 이런 불편한 느낌은 견디는 데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의문을 갖고 내면에 두드리고 구하면 한 발자국 나아갈 길이 보였다. 내면의 반응이 없을 때는 어떤 의문을 품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했다.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들에 다시 넘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반드시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도 내면에 집중하는 동안은 나의 의문은 작은 깨우침으로 알아차리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내 안에서 반응하는 내 느낌을 더 알아차리려는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심리 정보를 탐닉하고 힐링 공부를 몇 년 동안 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도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깊은 상처가 건드려지는 순간은 피하고 싶을 만큼 불편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성적 분별이 불편함보다 먼저 표현되었다. 내면 깊이 박힌 상처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정신체가 스스로를 무장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려는 시작은
이런 불편한 감정을 바로 마주해야만 했다. 오랫동안 외면해서 있는 줄도 몰랐던 묵은 감정들이 내면에서 어린아이 느낌으로 스멀거리며 깨어나는 것 같았다. 기억, 여행이나 자신을 이해하기 등으로 해왔던 나의 내면의 작업은 그대로 유익했지만 더 깊이 굳어버려 마치 나의 특징처럼 치부하던 감정들은 있는 줄도 몰랐으니 상처를 인정하고 마주하는 일은 자신과의 씨름이었다. 묵은 감정들이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지 알아차리는 방법은 찾지 않아도 되었다.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 나타나기라도 한 듯이 묵은 감정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로 생겨났다. 다만 예전처럼 함몰되지 않았고 내가 넘어야 할 언덕이나 빠져나가야 할 협곡 같았다.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하는 일을 마주하게 되면 처음에는 남 탓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웠다. 이어서 분노, 좌절, 불안, 무력감 등 온갖 감정들이 회오리처럼 섞여 내면이 시끄러워졌다. 이런 암울함에 항복하며 시간이 해결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는 것이 쉬운 선택이었다. 여러 번 경험하면서 불편한 고통을 감내하는 자신을 이해하기로 하고 이럴 때 내 안의 고통체를 마주할 의지를 다짐했다. 이때 비로소 삶의 고통이 나 자신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하는 인생학교 교재가 되었다. 인생학교 학생의 자세로 자신 내면에 외쳤다. 마주한 일을 경험하면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겠으니 보여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이어서 기다린 듯 파노라마처럼 연관된 기억들이 생각이 나고 분노가 밀려오거나 밉거나 싫은 그런 감정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의 내면 깊숙이 세상을 다 폭파시켜도 안 풀릴 것 같은 분노가 있었다. 격한 감정들이 흘러내리거나 기침 등으로 쏟아져 나왔다. 깊이 박혀버린 감정을 만날 때마다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 실감났다. 이성적으로 외면한 감정이 몸의 긴장과 질병으로 내 안에 함께 있었다. 보이지 않은 차가운 얼음 조각이 녹아나듯 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박힌 못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만나면 차갑고 긴장된 몸이 풀리면서 서서히 따뜻해지고 몸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무나 당연해서 사는 게 그런 것인 줄 알았던 생각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다. 심리 탐구는 내려놓는 깊이에 따라 비워내는 깊이에 따라 머리는 단순해지고 가슴은 열리는 것 같았다. 가슴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해본 것은 쉽고 해야 할 것은 늘 처음같이 막막하다. 가슴은 늘 그 자리였는데 꼭꼭 닫아 놓은 채 머리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밖으로 시선 돌리고 사느라 바빴다. 이런 감정에서 해방되는 작업이 우선되고 나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분별의 기준들이 무너지곤 했다. 내가 경험하고 마주하는 것들이 내 스승이고 내 거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이해하고 수많은 규정들을 내려놓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사는 동안 계속될 것 같다. 비워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을 실감하게 될 때마다 세상이라는 빛의 향연 속에 내 빛도 나로서 피어날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일 것 같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